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선임 행정관입니다. 허 행정관은 과거 주사파로 활동하다 뉴라이트로 전향한 뒤 종북을 척결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허 씨의 전임 행정관이었던 최홍재 씨 역시 같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극우 아스팔트 단체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의 정신세계를 김경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광우병 파동을 겪고 난 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러 곳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또 뭔가 중요한 정부 운영에 반영을 해야죠.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론조작을 시도하다 물의를 일으킵니다. 경찰의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해 용산 참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이메일을 보냈던 청와대 행정관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입니다. 정무수석실 밑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서관 1명과 행정관 5, 6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씨가 바로 여기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허현준 선임 행정관의 전임자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최홍재 씨. 그런데 허현준 씨와 최홍재 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80년대 전대협 등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주사파였다가 90년대 후반 주사파 활동을 부정하고 북한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자 이런 대학생 학생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실상, 그 내부의 사람들이 죽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또 정권에 의해서 인권이 탄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북한의 북한 내려온 탈북 청년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에서 간부로 일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 아직 종북 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고대 주사파는 이제 한 500명 정도, 또 한 60개 대학을 정도 치면 한 3만 명 정도가 얼추 이제 이른바 주사파 활동을 조직에 망라돼서 그냥 학생의 활동이 아니고 조직이 망라돼서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고 30만 명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 종북 지하 조직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지도하던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반미 반자본주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 두 그룹들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 현재 의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이라는 게 뭐 친북 활동이 비교적 그들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까지 종북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 하나만으로 종북을 규정하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입니다. 전에 그 반미투쟁이라든가 통일투쟁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교단체라든가 노동단체라든가 시민단체도 참여 안 하다가 지금은 웬가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버렸습니다. 복생이나 환경운동이나 뭐 다 경실련 참여할 것 없이. 87년 6월 항쟁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주사파가 주도한 것이고 북한에서도 그때 직선제 정치투쟁을 하라고 이제 지침도 내려왔고 저만 하더라도 그때 그 주사파가 그 운동을 주도한다는 걸 몰랐어요. 미선 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광우병 파동도 홍순일 이사의 사건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광우병 저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종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종북 세력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은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버이연합과 같은 극우 단체들과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쉬운 주장이지만 이런 사고가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어울리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친북적인 노선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북 세력과의 불가피하게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싸움은 대립.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힘을 좀 길러주세요. 예. 그 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 이미 종북하시는 분들 북한으로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어버이 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대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것처럼 최홍재 전 국민소통비서실 선임 행정관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태도 역시 맹목적 신앙 수준에 가깝습니다. 최 전 선임 행정관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여성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여성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한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그 말씀을 듣고 환한 얼굴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제게 정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한순간에 습득하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통령께 큰 감사를 가져도 충분한데 저는 그분에게 과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최홍재 전 행정관은 이번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세월호 점령군이라는 말을 써 무리를 빚었습니다. 허현준 현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연일 신문과 방송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우리 운동을 지도한다는 물었어요. 미선 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광우병 파동도 무슨 미사일 사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광우병 저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종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종북 세력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은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버이연합과 같은 극우 단체들과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쉬운 주장이지만 이런 사고가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어울리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친북적인 노선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북 세력과의 불가피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자 이런 대학생 학생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실상, 그 내부의 사람들이 죽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또 정권에 의해서 인권이 탄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북한의 탈북자, 북한 내려온 탈북 청년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에서 간부로 일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 아직 종북 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고대 주사파는 이제 한 500명 정도, 또 한 60개 대학을 정도 치면 한 3만 명 정도가 얼추 이제 이른바 주사파 활동을 조직에 망라돼서 학생의 활동이 아니고 조직이 망라돼서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고 30만 명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국민소통 비서관실은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 무리를 일으킵니다. 경찰의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해 용산 참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란 이메일을 보냈던 청와대 행정관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입니다. 정무수석실 밑에 국민소통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서관 1명과 행정관 5, 6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씨가 바로 여기 국민소통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허현준 선임 행정관의 전임자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최홍재 씨. 그런데 허현준 씨와 최홍재 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80년대 전대협 등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주사파였다가 90년대 후반 주사파 활동을 부정하고 북한 인권운동에 종북 지하 조직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지도하던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반미 반자본주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 두 그룹들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 현재 의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이라는 게 뭐. 네, 친북 활동이 비교적 그들 내부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까지 종북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 하나만으로 종북을 규정하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입니다. 전에 그 반미투쟁이라든가 통일투쟁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교단체라든가 노동단체라든가 시민단체도 참여 안 하다가 지금은 웬가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버렸습니다. 폭생이나 환경운동이나 뭐 다 갱신련 참여할 것 없이. 87년 6월 항쟁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주사파가 주도한 것이고 북한에서도 그때 직선제 정치투쟁을 하라고 이제 지침도 내려왔고 저만 하더라도 그때 그 주사파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선임 행정관입니다. 허 행정관은 과거 주사파로 활동하다 뉴라이트로 전향한 뒤 종북을 척결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허 씨의 전임 행정관이었던 최홍재 씨 역시 같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극우 아스팔트 단체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의 정신세계를 김경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광우병 파동을 겪고 난 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러 곳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또 뭔가 중요한 정부 운영에 반영을 해야죠. 사건을 활용해 용산 참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란 이메일을 보냈던 청와대 행정관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입니다. 정무수석실 밑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서관 1명과 행정관 5, 6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씨가 바로 여기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입니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전임자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최홍재 씨. 그런데 허현준 씨와 최홍재 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80년대 전대협 등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주사파였다가 90년대 후반 주사파 활동을 부정하고 북한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자 이런 대학생 학생운동에 동참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실상, 그 내부의 사람들이 죽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또 정권에 의해서 인권이 탄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북한의 탈북자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선임 행정관입니다. 허 행정관은 과거 주사파로 활동하다 뉴라이트로 전향한 뒤 종북을 척결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허 씨의 전임 행정관이었던 최홍재 씨 역시 같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극우 아스팔트 단체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의 정신세계를 김경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광우병 파동을 겪고 난 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러 곳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또 뭔가 중요한 정부 운영에 반영을 해야죠.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론조작을 시도하다 무리를 일으킵니다. 경찰의 연쇄살인 북한 내려온 탈북 청년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에서 간부로 일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 아직 종북 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고대 주사파는 이제 한 500명 정도, 또 한 60개 대학을 정도 치면 한 3만 명 정도가 얼추 이제 이른바 주사파 활동을 조직에 망라돼서 학생회